여러분은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근 성폭력처벌법의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왜 개정되었는지, 성폭력처벌법의 개정과 함께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공정식 교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 공정식 교수입니다. 경기대학교. 성폭력처벌법이 무엇인가요? 성폭력처벌법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이나 또는 처벌 관련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가 과거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으나 교묘하게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걸 규제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성폭력 범죄의 발생 현황은 어떤가요? 2021년도에 성폭력 발생 건수가 32,898건이니까 그 인구 10만 명당 63.7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성폭력 범죄 발생비가 최근 10년 기준으로 보면 38.9%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 강력 범죄하면 살인이나 방화 또는 강도 뭐 이런 범죄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성폭력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80% 넘거든요. 그래서 흉악 범죄가 늘었다라고 할 땐 실질적으로는 성폭력 범죄가 늘었다는 거고, 성폭력 범죄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가를 놓고 보면 인식의 변화? 성폭력 범죄를 과거에는 많이 숨겼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향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게 원인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미성년 대상 성폭력 범죄도 마찬가지로 범죄율이 증가했나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범죄자 중에서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3년 연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그래요. 아동 관련 성폭력 범죄가 심각한 범죄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고 보시고, 특히 디지털에서 특히 아동 청소년 성폭력이 상당히 급증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디지털 과학 기술이 좀 발달하다 보니까 디지털 사회에서 세계 속에서의 어떤 삶이 마치 오프라인 삶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또 다른 삶의 장이 됐어요. 그리고 특히 청소년 세대는 사이버상에서 대화하는 게 더 익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범죄에 노출될 확률도 더 높아지게 된 거죠.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오프라인상으로는 어느 정도 법률적 체계를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있고 있는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는 이게 광역성이라든가 인명성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범죄의 어떤 전반적인 현황이라든가 또는 뭐 분석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리고 체포동 검거하기가 어려운 이런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해주신 범죄율이나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서 성폭력 처벌법도 여러 차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개정 시행된 성폭력 처벌법은 어떤 내용이 변화한 건가요?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7월 달에 개정이 됐고 10월 달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 건데, 2021년도에 헌법재판소 판례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 보장을 위해서 그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 과정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일부 좀 제한을 뒀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개정을 하면서 피해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개정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성폭력 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연령이나 또는 인지적 발달 수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들이 있고요. 그전에는 13세 미만에게만 변호사 국선 변호를 했었는데, 연령을 확대해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재판 과정이나 또는 조사 심리 과정에서 가능하면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무슨 딱딱한 사무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아동 치아, 피해자에게 좀 친화적인 장소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고, 그 심리 재판 과정에서 어떤 그 필요한 내용들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보호 조치를 위해서 피해자 조사할 때 영상 녹화된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된다는 점,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보호 조치나 또는 신뢰 관계인 또는 진술 요력인 참여를 확대하고, 뭐 이런 어떤 조치를 통해서 전반적으로는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요건들, 또 19세 미만
피해자 등이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규정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규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가 확대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성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스스로 고립을 시키기도 하고 또는 가해자에 의해서 사회적 단절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또 그 자체가 이제 개인의 인격권의 침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성폭력 범죄에서 6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한단 말이에요. 사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관계를 단절시키거나 또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심각해져서 고통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고통들이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화된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성폭력 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우리 사회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제일 필요하죠. 성범죄가 아주 심각한 중대범죄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고, 성평등이나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측면도 논의할 수 있을 거고, 특히 이제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까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피해자 보호 방안들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 사회적 감수성이나 또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피해자들이 신고나 치유를 좀 촉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적인 받침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성폭력 범죄는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피해자를 바라본다면 피해자 보호는 당연한 것이고, 피해자가 사회에서 적응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복시키는 역할들은 이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또한 지역사회 역할이고 국가 역할이다. 또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게 언론이나 국민의 역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공정식 교수님을 모시고 성폭력 처벌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개정 시행된 성폭력 처벌법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함께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